지난 2일 새벽 잠을 자던 중 불이야 외치는 소리에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시민. 집 근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화기로 진화했는데 신속한 대처로 화재 피해를 막은 주인공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웃집 불을 끈 시민입니다. 용감한 시민입니다. 네, 대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화재 진압한 훈훈한 소식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번 사연은 또 조금 그거와는 다릅니다. 뭐냐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이른 아침 5시 52분쯤 그 식당 옆에 있는 외 보조 공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도 아니고 이웃에 사는 그 건물과 다른 건물에 사는 분이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난 걸 인지를 합니다. 달려가서 불을 끈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이미 소화기를 들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을 했고요. 덕분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새벽에 벌어진 화재였는데요. 이 50대 시민이 이제 이웃집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날은 저 비번이고 자고 있는 시간대거든. 그 시간이 자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길에 깼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불이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불이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이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빨리 가서 이거 뭐 인명을 구조하든지 화재를 초기 진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막 뛰어 내려가서 저희 집에 있는 소화기 2개를 가지고 화재 있는 쪽으로 이제 달려갔죠. 그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게 하염이 아주 세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 옆에 하고 이 연소가 되면은 옆에 빌라도 이거 드라이비트 구조제 순간적으로 이거 빨리 초기 진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직 뭐 그 생각뿐이었죠, 그냥. 자다가도 지금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화기 2개 들고 지금 들어가는 이제 CCTV 영상 봤는데 저기에 초기 진압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엄청나게 대형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게요. 일단 불이 난 건물 1층,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 음식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건물의 3층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불이 난 건물 벽면으로 1m 안쪽에 원룸 빌라 건물인데 거기가 세대수가 13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기 진압 못하면 당연히 그 옆집으로 옮겨 붙었겠죠. 아까 드라이비트 구조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부랴 소리 질러서 일단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초기에 저렇게 소화기 2개를 들고 저기 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이 화재가 정말 번지지 않고 무사히 진압이 될 수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분이 김용식 씨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소화기 들고 가면서도 네. 생각이 막 맞아요. 여러 생각이 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생각인데요. 다 진짜 너무 단순하세요. 불이야 소리 딱 들으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영웅들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빨리 꺼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변 사람 위험해진다. 이렇게 빨리와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붕위가 높으니까 제가 가져간 소화기를 갖다가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소화기를 한번 쏘아보니까 불이 전혀 안 죽더라고요. 소화기 거리도 멀고 하니까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죠. 제가 이제 또 가지고 간 소화기를 또 터뜨리니까 이게 하세가 워낙 세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소화기 올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또 제가 받아서 아침에 또 쏘고 또 안 되니까 또 보니까 소화기를 계속 주민들이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그걸 받아서 또 쏘고 또 받아서 또 쏘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완전 하염이 죽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이제 소화기 2대로 먼저 껐는데 화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끌 수 없었는데 주민들이 또 소화기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네. 알고 봤더니 화재를 진압한 사람이 평범한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비범한 시민일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네, 아마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전문가고 잘하죠. 네. 베테랑 소방 요원입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 119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식 구조팀장입니다. 지금 이제 복장을 입고 유니폼 입고 나오고 있는데요. 베테랑 소방관이고 현장을 진짜 뭐 밥 먹듯이 누볐던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는 소방관이었는데 또 나올 때 우리 화면 봤을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소화기 2개를 딱 들고 나오는 모습부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김용식 구조팀장이 했던 말 중에 감동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2개로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화기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 이웃들이
이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소화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다 끌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맨날 했다 그러거든요. 이 소방 당국에서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그게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소화기 2개만 갖고 와서 김용식 구조팀장만 했다 그러면 그러네요. 화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진압이 불가능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화기가 옆에서 좀 쪼고 있잖아요. 예. 이 소화기도 쓰십시오. 비록 소화기를 잘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소화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소방관으로서 본인은 이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 이웃들의 소화기를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더 뿌듯함과 더 긍지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있습니다. 것처럼 집안에 하나는 소화기는 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 불이요, 그 식당 뒤편에서 불이 났는데 맞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식당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식당을 통과해서 아. 식당 뒤편에 불난 데를 가야 되는데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대요. 예. 그걸 밟고 올라가서 담을 타고 지붕으로 이동해서 이제 아까 보니까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이른바 이제 사격 아니 뭐 그 진화를 한 건데요. 예. 만약에 실외기가 없었으면 거기 올라갈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또 뭐 소방관이시다 보니까 화재 원인도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네요. 예.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나면 저 수치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마 그 음식점 뒤편에 있는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뒀는데 이거 쇠통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골판지에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보니까 화재 원인까지도 이제 제대로 이제 소방당국에 딱 밝혀냈는데요. 저는 이제 소방 구조팀장이라고 소방관 구조팀장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실제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은 시민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웃 주민들의 반응도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이웃 주민들도 정말 모처럼 말하는 정말 그 이웃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지 진짜 현장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이 끝난 이후에도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해요. 전화도 많이 와서 참 큰일했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현장에서 같이 얼굴 뵀던 분들은 그 이후에 볼 때마다 몸 괜찮냐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참 이웃들과 소통 안 하고 산다라는 각박한 사회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뿌듯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문제는 또 아들이에요. 아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들도 아까 화면에 아버지랑 네. 아들 사진이 함께 나왔을 때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들 김태환 씨도 소방관입니다. 같은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들은 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나서 진화를 하고 있을 당시에 아들도 조금 늦게 뛰어왔던 모양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침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기를 들이마셨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첫 마디가 아버지 괜찮냐, 병원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아버지를 걱정을 한 거죠, 아들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이제 아들과의 사랑도 현장에서 느꼈다라는 소감입니다. 부자가 저렇게 또 소방관이라니까 가슴 찌가네요. 근데 화재 진압할 때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몸 상태는 갖췄죠. 괜찮나요? 못 갖췄죠. 여력이 없었죠. 그럴 시간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냥 자기네 집에 있는 거 2개 들고 갔거든요. 그 소방관이니까 집에 있는 거 2개 아마 2개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교대하면서 계속 그 분사하고 있다 보니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마실 수밖에 없었죠. 네. 끄는 도중에는 아마 이 본인의 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은데 화재가 진압되고 나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예.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 받고 잘 치료하고 당일날 퇴원했고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 보면 정말 그 검정 그름하고 그 그렇습니다. 독성 예.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안전 장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재 진화에 나섰는데 김용식 구조팀장에게 신속한 초기 진화로 이웃집 불을 끈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이 화재는 이웃 주민들이 그 소화기를 안 가지고 왔었으면 절대 그 진압을 못했었죠. 워낙 화재가 세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집에 있는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쏘을 수 있지. 이게 쓰다가 소화기가 없으면은 불은 다시 발하거든요. 발하하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가지고 온 소화기 덕분이죠. 저는 그걸 계속해서 진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상 이번 화재는 이웃 주민들이 불을 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니까 진짜 이게 초기 소화가 정말 진짜 소중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죠. 네, 뭐 이제 소방관으로서 구조팀장 하지만 초기 진화에 대한 얘기죠. 이번에 또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니까 참 보람된 일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